자, 오늘은 지난 기출 문제들, 변형 문제들을 좀 봤는데요. 한 번 더 이제 같이 풀이를 하면서 자기가 아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별다른 풀이가 필요 없습니다. 틀린 것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과정이다. 요거였죠. 요게 세포 분열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말입니다. 2번으로 가겠어요. 2번 그림은 염색체와 그 일부를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 그림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기억 A와 B는 염색 분체다. A가 뭐야? 요거 B도 요거죠. 그래서 짝대기 하나는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니은 C는 유전 물질이다. C가 지금 동그라미 요거를 선택하고 있어요. 요거는 뭐죠? 단백질이죠.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이라고도 부르고요. 디귿 유전자는 D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했는데요. DNA를 나타내는 요거고요. 유전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풀 때는 정답이 4번은 아니에요. 보기가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다시 보시면 이거 기니디 여기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는 거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순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항목별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림은 어떤 사람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구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요건데요. 이 사람은 XY 성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입니다. 염색체 수는 총 23개가 아니고요. 23쌍. 23쌍이고 총 몇 개? 한 쌍에 2개였기 때문에 46개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겠습니다. 3번 정자의 염색체 구성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 정자면 23개가 절반짜리 이 상동 염색체가 떨어져 분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체세포예요. 4번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가 있다. 바로 이거죠. 정답 4번입니다. 각 염색체는 이가 염색체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는 생식세포 분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문제. 물론 이 번호가 여러분이 풀었던 순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번호도 섞이는 거기 때문에요. 4번 체세포 분열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분열 결과 4개의 딸세포. 이건 뭐야? 생식세포 분열이죠. 체세포는 몇 개야? 2개였습니다. 모세포와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같다. 그쵸? 체세포 분열은 뭐야? 나랑 똑같은 거를 2개 만들겠다 요거지 내 거를 쪼개버리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염색체 수 똑같은 거 만들어져야 되니까. 3번 분열 과정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요거 뭐예요? 이건 생식세포 분열이요. 핵분열은 2번의 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생식세포 분열. 전기 단계의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된다. 생식세포 분열.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랑 생식세포 분열을 명확하게 특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번 갈게요. 자, 그림은 감수분열 과정을 나타낸 건데 A와 B의 유전 정보는 어떠냐 요거였죠. 자, A가 B랑 뭐야 이거? 지금 A랑 B 이거 뭐예요? 상동 염색체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쌍을 이루는 거죠.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기 때문에 유전 정보는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는 건 요거예요. 하나의 염색체에서 염색 분체가 2개가 있을 때 각각의 염색 분체에 대한 정보는 같아요. 그렇죠? B 가겠습니다.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정,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 그쵸, 여기죠. 다에서 나갈 때 붙어있던 이가 염색체가 떨어지면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잖아.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6번 갈게요. 6번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했었는데 1번 체세포 분열은 연속 2회 분열한다.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 얘기하는 거고요. 감수 분열 결과 2개가 아니라 4개라고 했고요.
그럼 1번은 1회겠죠. 3번 유전 물질의 복제는 모두 1회만 나타난다. 유전 물질의 복제는 강기이고요. 강기는 둘 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정답 3번 되겠습니다. 4번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서 모두가 아니죠. 감수 분열에서만 이가 염색체가 나오고요. 체세포 분열 결과 형성된 딸세포의 염색체 수는 모세포의 절반이다. 체세포는 똑같은 거 만든다고 했습니다. 절반 아니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문제도 3번 정답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이 순서는 아니에요.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7번 나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나날은 감수 분열이다. 아니죠. 나날이 일어나는 동안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 전체 수정란 요 크기는 일정하지만 안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동안에 하나하나의 이 세포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나날이 진행될수록 배아를 이루는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2배씩 증가한다. 아니죠. 세포 한 개당은 염색체 수가 똑같습니다. 왜? 체세포 분열이니까. 정답 니은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면 우리 이제 양파의 체세포 분열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요. 그러면 순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순서 뭐야? 3번에 나와 있네요. 양파 뿌리 끝을 관찰하기 위해서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고정 이거죠. 라는 고정. 가는 뭐요? 그렇죠. 이거 해리. 나는 염색. 마는 분리. 다는 압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 순서 맞고요. 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실험할 때 체세포 분열 관찰하기 위해 실험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이 순서예요. 우리 활동했던 것도 기억나고 수업 시간에 했던 것도 기억나죠. 그 다음 옳지 않은 것 1번 가아 과정을 거치는 까닭은 세포층을 한 층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가아 뭔데요 지금? 가는 지금 헬이에요. 헬이는 물캉물캉하게 만드는 거죠. 한 층으로 만들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이거 아닙니다.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그림은 사람의 생식기가 나타나는 건데요. 배란에서 착상까지라고 했습니다. 난자가 나와서 수정이 일어나고 착상까지 갈 때 이때 뭐가 일어나죠? 수정에서 착상까지 이때 우리는 난할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날의 특징들도 잘 정리됐을 거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요. 수정란은 자궁에 착상한 후에 나날이 일어난다 했는데 착상하고 나면 나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날은 바깥으로부터 영양분을 못 얻으니까 이제 계속 세포 분열을 하지만 안에 있는 이제 영양분들은 고정이니까 크기가 고정이고 하나하나의 세포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였어요. 이거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체세포 분열로 바뀝니다. 정답 2번이에요. 10번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기본 중에 기본이죠. 대립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다. 이거고요. 자, 1번 볼게요. 유전자형이 라지 AA 요거끼리만 봐주면 돼요. 라지 A냐 스몰 A냐 같은 것끼리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B도 마찬가지죠. 라지 BB 둘 다 순종이니까 이게 잡종 아니죠. 순종입니다. 2번 표현형이 같으면 유전자형도 같다. 아니죠. 잡종인 애들은 유전자형이 순종인 애들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라지 T 스몰 T 라지 T 라지 T 보일 때는 같지만 유전자형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3번 우성은 잡종일 때 나타나는 우수한 형 우수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분명히 나타나기만 하면 우성인 거지 우수하고 말고는 아니에요. 그렇잖아. 쌍꺼풀 있고 없고 우수한 게 어딨어. 그렇죠? 5번 꽃가루가 다른 그루의 꽃에 있는 암술에 붙는 것을 자가수 자기 거에 붙어야지 다른 거에 붙으면 어떡해. 그럼 다른 유전자잖아. 그렇죠?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에요. 기역 같은 경우는 정자란 난자를 만드는 거니까 감수분열 혹은 생식세포 분열로 체크하셨으면 됐고요. 니은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난자랑 정자를 만난 거니까 수정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디귿은 이제 수정이 된 이후에 일어나는 거니까 체세포 분열 되겠죠. 그래서 감수 분열 혹은 생식세포 분열. 니은은 수정.
디귿은 체세포 분열을 하나씩 선택한 애들은 5점 받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12번. 이건 시험에 그대로 나왔던 건데요. 자, 그림은 순정 둥근 완두 라지 알랄과 주름진 완두 스몰 알랄을 교배에서 잡종 1대에서 자가 수분을 해서 잡종 2대까지 갔어요. 그때 비율이 3대 1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둥근 게 3, 주름진 게 1이었습니다. 기읒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은 라지 알랄 스몰 알랄이다. 이거 아니죠. 라지 알 스몰 알이죠.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요 라지 알랄 스몰 알랄 요 놈이 하나씩 주는 거죠. 그래서 라지 알 스몰 알이어야 됩니다. 자, 니은 등근 모양은 주름진 모양에 대해서 우성이다. 우리 이미 배워서 알고 있기도 하지만요. 잡종 1대만 보더라도 둘이 섞여서 잡종이 나왔지만 하나만 표현되면서 둥근 게 우성, 표현되는 게 우성이니까 둥근 게 우성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니은 띵동. 디귿 잡종 2대 유전자형의 분리비는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1 이렇게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모르더라도 우리 해봤잖아. 라지알이랑 스몰알로 생시세포를 만들 수 있고 자가 수분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라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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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알 라지알 스몰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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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1대 2대 1 이렇게 되는 거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쌤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는 애는 공부 안 했다는 뜻이에요. 네, 머리 박아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니은 디귿 되겠죠? 자, 13번 갑니다. 잡종 2대에 총 800개의 완두를 얻었는데요. 개수도 나왔네요. 800개. 이론상 주름진 완두는 3대 1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1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했죠. 두 개 더한 거. 합분에 3 더하기 1은 4. 자기 거! 해가지고 자기가 1이죠. 1을 하려면 200 되겠습니다. 그죠? 200, 200개, 한글로 200개 이렇게 쓴 애들도 다 맞다고 나왔을 거예요. 쉽죠? 13번 갑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이유는 뭐죠? 이거 너무 쉬우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수업 안 들었다는 뜻이니까 뺨 맞아야 돼요. 15번. 자, 그림은 순정의 둥글고 황색이 완두와 주름지고 녹색이 완두를 교배하여 잡종 1대를 얻고 이를 자가 수분해서 잡종 2대를 얻은 결과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자, 그때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기억 잡종 2대의 둥근 완두 대 주름진 완두는 둥근 거랑 주름진 거는 형질이 몇 개? 한 개입니다. 모양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개만 따지면 몇 대 몇? 그렇죠. 3대 1!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9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죽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니은 완두씨 모양과 색깔은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이게 무슨 법칙? 독립의 법칙. 모양과 색깔은 서로 연관이 없다. 이거였죠. 디귿 완두씨 모양 유전자와 색깔 유전자는 각각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고 했는데 뭐예요? 다른 염색체에 있다. 맞습니까? 네. 서로 완전 다른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업 시간에 들은 애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 R, 여기에 스몰 R, 그 다음 밑에 염색체는 다른 염색체입니다. 색깔 바꿀게요. 그래서 여기가 라지 Y, 여기가 스몰 Y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들이 생시세포 분열을 하면서 상동 염색체끼리는 분리가 되면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R끼리 쪼개지는 거, Y끼리 쪼개지는 거는 어차피 랜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쪼개져가지고 각각의 세포로 이동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완전 독립의 법칙을 지키는 거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얘들이 한꺼번에 이동을 하잖아요. 빠이 짜이찐 하면서 서로 헤어질 거 아니야? 그때 헤어질 때 라지알과 라지와이는 한꺼번에 세트로 이동하기 때문에 얘들은 독립의 법칙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멘델이 왜 운이 좋은 과학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는 케이스들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두씨 모양 유전자와 색깔 유전자는 각각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말은 완벽하게 독립의 법칙을 지키고 수 있다,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니은 디귿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철수 아빠 A형, 철수 O형. 아빠 A, 엄마 몰라요. 철수 O형. 엄마는 무슨 형? 일단은 철수가 O형이 나왔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최소한 O를 하나 받은 거죠. 그쵸? 그 다음 앞에 A가 되든 B가 되든 혹은 그냥 O가 되든 해서 A형, B형, O형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될 수 없는 건 AB형이죠. AB형은 A, B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O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뿅뿅뿅 17번 갈게요. 그림은 어느 집안의 미맹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미맹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이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으면 좀 더 편하게 보죠.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 라고 했는데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맹인 애들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기억이 나죠? 열성이었습니다. 모르더라도 이렇게 찾아주면 지금 미맹인 애가 열성이고 갑자기 나타난 거니까 숨어있던 애니까 열성입니다. 그래서 스몰 tT로 표현할 거예요. 스몰 tT. 그러면 얘네 부모님들은 다 라지 t, 스몰 t겠죠. 정상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요 경우에도 스몰 t인데 아빠로부터도 스몰 t를 받은 상태니까요. 아빠도 스몰 t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아빠는 정상이니까 라지 t를 가지고 있겠죠. 똑같은 걸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았고요. 얘는 얘는 엄마로부터는 스몰 t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되겠죠. 정상이니까 아빠한테는 라지 t 받은 거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는 라지 t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한테. 또 라지 t, 스몰 t도 돼요. 여기 스몰 t 받고 엄마한테 라지 t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얘는 알 수 없어요. 하면 찾았다 이놈. 그 다음 볼게요. 얘네들 오른쪽에 있는 이 자식들도 엄마로부터는 스몰 t를 다 하나씩 받았기 때문에 아빠한테 라지 t 받아야지 정상이겠죠. 그래서 아빠는 라지 t여서 라지 t를 줄 수도 있고요. 라지 t, 스몰 t이지만 라지 t를 줬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들한테. 얘도 모르는 놈이에요. 정답 2명입니다. 재작년 시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작년 시험 문제인가? 자, 18번 갈게요. 생명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요거 X 염색체 있죠. 근데 여러분 반성 유전이라고 해서 다 X 염색체에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Y 염색체에 있는 반성 유전도 있어요. 그거는 보통 한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성 유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 염색체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X 염색체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그렇죠? 니은 어머니가 생명이면 아들은 모두 생명이다. 그렇죠? 엄마가 생명 땡땡 이렇게 돼 있잖아. 아빠가 생명이든 아니든 간에 아빠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전자는 Y죠. 그래야지 아들로 태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X 프라임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정답. 그 다음 생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나타난다. 남자가 더 불리하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기은 니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문제 남았네요. 생각보다 양이 많죠. 그리고 어렵죠. 내가 좀 만만하게 봤던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들으면서 온라인이라서 나중에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만하게 생각했던 애들은 지금 피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림은 어느 집안의 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셋째로 태어난 자녀가 생명일 확률은 이렇게 했어요. 셋째로 태어난 자녀 누구요? 셋째로 태어난 자녀 어딨노? 여기 물음표가 셋째겠죠.
그 다음 생명일 확률 했으니까 일단 유전자형을 찾읍시다. 아빠가 생명이네요. X 프라임 Y. 엄마는 생명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딸내미가 생명이네요. X 프라임 X 프라임. 딸이 아빠로부터 X 프라임 받았으니까 엄마한테도 X 프라임 하나 받아야 되겠죠. 엄마 것도 찾았네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셋째로 태어난 자녀라고 했으니까요. 아들인 경우 딸인 경우 다 따져줘야 되겠죠. 자, 아들인 경우 아빠로부터는 Y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한테 X를 받을 수도 있고 X 프라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있겠죠. 얘 생명입니다. 그 다음 딸 볼게요. 딸 같은 경우는 아빠한테 X 프라임을 하나 받아야 돼요. 이미. 근데 엄마한테 X 받을 수 있고 X 프라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생명이죠. 확률 구하는 거는 전체 4분의 생명인 경우 2개 곱하기 100 해주면 몇 퍼센트? 5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절반이니까. 자, 20번 마지막 파이널 문제가 되겠어요. 프로블럼. 자, 그림 어느 집안 유전병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고 정상 대립 유전자 A와 유전병 대립 유전자 A 별표가 있는데요. A와 A 별표는 X 염색체에 있대요. 얘 뭐야?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이거였는데요. A는 A 별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찾아보려면 없던 게 나타나는 가족을 찾으라 했잖아요. 이거 찾으면 되겠네. 자, 유전병이 있는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유전병이 열성인 거죠. 그 유전병이 아닌 정상 대립 유전자 A는 우성이 되겠죠. 띵동. 이번 유전병은 반성 유전을 한다. 왜? X 염색체에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3번 A 별표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3명이다. 찾아야 돼. 스트레스 받아 진짜. 하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유전병 있으면 열성이라고 했으니까요. 별표 다 찾자 그냥. 9번 뭐요? 우리 그냥 이거 X 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 풀 때는요. 우리가 아는 생명처럼 이렇게 푸셔도 돼요. 나중에 바꿔주면 되잖아요. A랑 A 별표로. 그쵸? 그냥 우리 알듯이 그냥 풀게요. 편한 대로 바꿔서 푸는 거야. 10번 생명이네, 딸내미네, X 프라임, X 프라임. 11번 정상이 있죠? 우리 생명에서는 남자를 먼저 찾는 걸로 했습니다. 4번 생명이네요. 6번도 생명이네요. 이렇게. 5번은 정상이네요. 남자는 무조건 유전자형의 표현형에서 들통이 나니까. 그쵸? 그 다음 2번 또 정상이네요. 이렇게 찾으세요. 8번 또 생명이네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 다음부터 여자를 찾는 거죠. 그쵸? 일단 6번에서부터 9번이 나왔는데 딸이기 때문에 아빠한테 X 프라임 이미 받았어요. 정상이니까 X 프라임이죠. 7번 볼게요. 7번은 4번으로부터 딸이니까 X 프라임 받았고요. 3번으로부터 정상을 받았겠죠. 그럼 1번이랑 3번은 어떻게 찾죠? 3번은 8번을 나왔기 때문에 아빠한테 Y 받았으니까 엄마한테 X 프라임 받은 거죠. 엄마 정상이니까 XX 프라임. 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A 별표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무조건 나오는 애니까요. 생명이 6, 8, 4 3명 맞죠? 4번 A 별표를 가지고 있는 정상인 여자, 그러니까 X 프라임이 있지만 정상인 애는 누구냐 이거죠. 찾아볼게요. 1번, 3번, 7번, 9번 되겠습니다. 4명 맞죠? 뿅. 그 다음 5번 2번은 너무 그림이 더러우니까 지우개. 역시 파이널 문제답게 이게 좀 시험 딱 수준이 맞죠? 2번은 6번에게 A가 있는 X 염색체를 줬다. 그럼 X 프라임이 아니라 그냥 X를 줬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6번은 아빠한테 Y 받았고 엄마한테 X 프라임 받았으니까 A 별표가 있는 걸 줬겠죠. A 별표가 지금 X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됐습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어려웠죠? 마지막 문제는. 물론 이게 여러분한테는 좀 중간쯤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어렵습니다. 시험 문제도 요거만큼 어려워요. 다들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탑바